핫피플 3인방입니다. 첫 번째 주인공은 바로 이재명 대통령과 트럼프 대통령입니다. 한미 정상회담 관련된 소식인데 트럼프 대통령이 한미 정상회담 과정 중에서 국내에서 벌어지고 있는 특검 수사 상황을 언급했습니다. 오해일 거라 확신한다라고 얘기하긴 했지만 재차 트럼프 대통령이 이 특검의 압수수색 내용에 대해서 불만을 제기하며 비판을 한 터라 심상치가 않습니다. 며칠 동안 한국에서 새 정부에 의해 교회에 대한 공격적 압수수색이 있다고 정부 당국으로부터 들었다. 심지어 우리 군사기지에 들어가 정보를 수집, 그런 일은 용납할 수 없다라고 백악관 행정서명식에서 SNS에 이어서도 언급한 바 있습니다. 정상회담에서 이 특검의 수사 상황이 언급된 겁니다. 실제 특검은 여의도 순복음교회 등에 대해서 압수수색을 했고요. 종교자유 침해 등의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오산 공군기지를 압수수색하기도 했는데 특검이 미군 측에 통보하지 않았다. 외교적 오해 소지를 제공했다라는 논란도 일고 있습니다. 김성태 전 의원은요. 트럼프 메시지는 해프닝이 아니다. 트럼프 주니어가 방한 때 순복음교회에서 예배드렸다. 트럼프는 통일교 포럼에 축하 동영상을 보내기도 했다라며 국내에서 벌어지고 있는 특검의 수사 상황에 대해서 해프닝성으로 발언한 게 아니다라는 해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검사 출신의 곽규택 의원님 어떻게 보십니까? 그러니까 지금 그 3개 특검에서 하는 수사에 대해서 뭐 국내에서도 지금 여러 가지 논란들이 있습니다. 너무 과한 수사가 아니냐, 또 정치적인 수사를 하고 상대방에 대해서 망신주기 수사를 하려는 것 아니냐. 네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국내에서 논란이 되고 있는 만큼 당연히 미국에서도 지금 국내 정치 상황에 대해 잘 알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사실 트럼프 대통령이 이재명 대통령의 방미를 앞두고 굉장히 저런 자극적인 SNS 글을 올렸다는 것도 물론 협상의 한 기술을 또 발휘한 거라고 보여지는데 그만큼 지금 국내에서 돌아가는 특검의 상황이 어떻게 보면은 대외적으로 보면은 굉장히 약점이 되는 상황이라고 보여져요. 그에 대해서 참 우습게도 정상회담을 하고 인 직후에 특검에서 나와서 그걸 해명하는 또 이런 해프닝까지 있었거든요. 예. 그래서 이런 상황을 볼 때 일단 국내에서 특검이 지금 하는 수사가 저렇게 외국에서까지도 비판받을 정도의 수사라는 점에 대해서는 한번 돌이켜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것 때문에 사실 한미 정상회담에서 이재명 대통령이 출국을 할 때 정부 내에서 그리고 여당 내에서조차 혹시 망신을 당하는 것 아닌가 이 부분에 굉장히 우려를 두고 초점을 맞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인파이트를 하지 않고 계속 링 주위만 돌면서 당신이 이긴 게임입니다. 당신이 갑입니다. 이것만 확인을 하고 그냥 돌아오는 정상회담이 됐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볼 때 국내에서 정치 상황에 대한 어떤 대외적인 신뢰를 주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면 외국 나가서도 저렇게 수세에 몰릴 수밖에 없다 하는 상황을 보여준 정상회담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양태현 변호사님, 트럼프 대통령 압수수색 언급에 특검이 적법하다라면서 이제 반박을 했어요 또. 뭐 이제 법적 절차로 따져서는 뭐 이제 법관이 발부한 이제 정상적인 압수수색 영장에 의한 이제 압수수색이었고요. 특히나 뭐 이제 교회나 이제 기지도 이제 사실 뭐 미군이 직접 사용하고 있는 기지라기보다는 이제 그 오산 공군기지에 이제 우리 군과 이제 미군이 같이 있는 부분이고 압수수색했던 거는 이제 미군이 독점적으로 사용하는 부분은 아니기 때문에 미군과는 무관하다는 거를 밝혔습니다. 다만 이제 뭐 특히인데 미군 관련된 부분은 이제 미리 영장 집행 뭐 직전이라도 사전에 미군 측에 통보를 해줬으면 좀 더 이런 오해가 없지 않았을까라는 좀 아쉬움은 있고요. 그 외에도 사실 뭐 트럼프 대통령이 이런 식의 특히 뭐 정상회담 3시간 전에 SNS를 통해서 뭐 굉장히 강한 어떻게 제가 보면 뭐 문학적에서나 사용할 수 있는 그런 표현을 했다는 걸 봐서는 실제로 이거를 뭐 법적인 문제를 삼거나 그 정치적인 문제를 삼다기보다는 일단 좀 길을 누르고 가는 어떤 협상의 기술로서 사용했다고 보는 것이 더 적절한 해석일 것 같습니다. 실제로 정상회담 분위기는 아주 좋았고 이것이 문제되지 않았고 트럼프 대통령조차 이거는 이제 오해였다라고 밝히는 만큼 그냥 뭐 협상 과정에서 트럼프 대통령의 이제 일종의 스타일이고 다행히 우리 정부가 잘 이걸 대처했다 이렇게 보는 것이 맞을 것 같습니다. 예. 정상회담을 두고서도 여야의 평가가 엇갈립니다. 대통령실과 정부 여당은 성공적인 정상회담이었다라고 자축하는 분위기인데 야당에서는 볼펜 하나 주고 온 것 말고 성과가 없었다라며 평가 절하했습니다. 특히나 양국 간에
첨예한 현안, 이견이 있는 분야에 대해서 정상들이 회담에서 합의된 게 하나도 없다라는 지적도 나옵니다. 강유정 대변인의 이야기 들어보시죠. 협상의 주요 의제로 예상됐던 농산물 추가 개방 여부 이 미국에서 요청이 좀 있었는데 토론이 안 그 됐나요? 얘기는 나오지 않았습니다. 주한미군 전략적 유연성 문제라든지 감축 문제에 대해서 트럼프 대통령이 뭐 모두 발언에서 조금 얘기하긴 했었는데 그 부분은 어떻게 그 됐는지 또 얘기도 더 나오지 않고요. 네, 그냥 미국과 한국의 관계라는 게 워낙에 뭐 좋은 관계 아니냐 뭐 이런 얘기들. 그리고 요거는 나중에 비보도 전제로 말씀드릴 얘기인데 그 얘기는 나오지 않았다라고. 언급이 안 된 게 과연 좋은 거냐? 양국 정상은 뭘 합의했느냐라는 야당의 비판이 많습니다. 일단 여야의 이야기 들어보시죠. 예, 저는 아주 성공적이었다. 그래서 100점 만점의 첫 정상회담이기 때문에 저는 120점 주고 싶습니다. 무엇보다는 양 정상 간의 신뢰를 쌓는 모습이 저는 가장 인상적이었거든요. 그래서 피스메이커, 페이스메이커의 그 대목이 가장 인상적이었고 정상회담이 끝나고 공동 기자회견은커녕 배웅조차 해주지 않은 것까지 이번 정상회담의 전체 과정은 한마디로 역대급 외교 참사라 할 것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에게 굴욕적인 아부를 늘어놓았던 부분은 국민들께서 잘 지켜보셨을 것입니다. 우리는 사진첩 이외에 무엇을 얻었는지 여전히 불분명합니다. 결과적으로 기업들의 1,500억 불 투자까지 추가로 갖다 바친 굴욕 외교라고 할 수밖에 없습니다. 면박을 안 당한 것, 그것은 성과라면 성과랄지요. 정익주 변호사님, 국민들 입장에서 궁금합니다. 평상시라면 양국 정상에 가서 하하호호 웃고 신뢰를 쌓는 것도 매우 중요한 의미가 있죠. 그리고 한미 간의 어떤 외교와 동맹의 중요성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새 이 정부가 가서 확인하고 오는 것도 매우 큰 의미 있다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그걸 부인하고자 하는 질문이 아니라 지금 시점이 매우 중요하잖아요. 지난번 관세 협상 같은 경우도 우리 정부의 관세 협상이 미국의 협상에서 승리했느냐라고 본다면 그렇지 않거든요. 관세가 0이었던 나라였어요. 자동차 같은 경우는 15%의 관세를 추가적으로 내야 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풀지 않은 관세 문제들도 산적해 있고 쌀시장 개방 등의 문제, 이견이잖아요. 반도체, 거기다가 방위비 분담금 얘기, 그다음에 북한과의 어떤 정상회담 이야기, 한국의 패싱 논란, 뭘 합의하고 왔느냐. 지금 야당이 정부에게 물어보고 있는 거거든요. 어제 정책실장의 3실장의 브리핑도 있었지만 정상이 뭘 합의했는지에 대해서는 내용이 언급이 없었어요. 강유정 대변인이 얘기했던 것처럼 그런 구체적인 건 언급이 안 됐어요. 분위기가 좋았어요. 라는 것 말고 도대체 두 정상이 뭘 합의했느냐. 글쎄요, 제가 봤을 때 여당 입장에서는요, 100점 만점에 진짜 120점이 아니라 200점 주고 싶을 겁니다. 왜냐하면 여당은요, 제 생각에는 목표가 낮았어요. 왜 어떤 목표를 가지고 있었을 것인가? 이번 한미 정상회담에 있어서 이재명 대통령과 민주당은 그 트럼프 대통령이 이재명 대통령을 대화 상대로 인정해 주기만 하면 그러면 목적이 완성되는 거 아니냐, 그 생각하고 가지 않았겠습니까? 더군다나 트럼프 대통령이 한미 정상회담 하기 3시간 전에 올린 글 보고 모든 국민들이 다 경악했어요. 이러다가 우리나라 대통령 가가지고 아주 망신당하는 거 아니냐. 그랬었는데 실질적으로 한미 정상회담 분위기 굉장히 좋지 않았습니까? 심지어 트럼프 대통령이 펜까지 하나 달라고 할 정도로 그 정도로 분위기가 좋았으니까 제가 대통령실 관계자라고 하더라도 가슴 쓸어내리면서 이번 그 회담 무지무지하게 성공적이었다 이렇게 생각했을 것 같고 저는 뭐 그 정도는 인정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다음 또 옛말에 무소식이 희소식이라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만약에 그때 뭐 이런저런 이야기하면서 뭐 쌀 개방해라, 쇠고기 개방해라 이런 이야기 나오는 것보다 아무것도 이야기가 없는 것이 더 지금 대통령실 입장에서는 더 좋은 이야기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근데 문제는 지금부터일 것 같아요. 왜냐하면 앵커가 좀 전에 이야기한 것처럼 SMA 자금, 방위 분담금 지금까지는 우리나라가 10몇억 불 내는 것으로 다 바이든 때 2026년까지 다 결정이 되어 있었어요. 그거를 트럼프 대통령이 100억 달러로 9배 올리겠다라고 하는데 이거를 그냥 그 없던 일처럼 그렇게 갈 수 있을 것인가.
쌀, 쇠고기 이게 아무 일도 없었으니까 잘 넘어가는 것 같이 보여서 좋은데 그렇게 됐으면 좋은데 갑자기 딱 들고 일어나서 우리가 이야기 안 했지 안 한다고 하진 않은 거 아니냐 이렇게 나오면 또 어떻게 할 것인가. 그다음 제일 조금 놀랍고 깜짝 놀랐던 건 뭐냐면요. 땅을 달라고 그랬잖아요. 트럼프 대통령이. 이거는 뭐 SMA 자금, 쇠고기, 뭐 쌀 이런 것과는 또 차원이 다른 거 아니겠습니까? 캠프 험프리즈의 소유권을 아예 넘겨달라고까지 트럼프 대통령이 이야기하니까 그러니까 지금부터 우리나라의 그 날라올 청구서의 내용이 과연 어떠할 것인가 예.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조마조마한 마음으로 기다릴 수밖에 없다. 그런데 한미 정상회담이 단순히 이재명 대통령과 트럼프 대통령 사이가 좋아 보였다는 것만으로 이게 100점이 아니라 120점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은 아직은 좀 성급한 거 아닌가 그런 생각 듭니다. 합의가 된 게 어떤 거가 있을까요? 예를 들어 지난 정부 같은 경우는 안보 정상회담 때는 예를 들어 NCG, 그러니까 뉴클리어 컨설테이티브 그룹을 한미 간에 합의해 온다든가 아니면 관세를 지난 정부 때는 노무현 정부 때는 한미 FTA를 협상을 체결한다든가 뭐 구체적인 합의 내용이 있어야 되는데 지금은 이견과 안건은 많은데 강유정 대변인 얘기처럼 정상들 대화에서 언급조차 안 했다. 그럼 합의된 것도 없는 것 아닙니까? 근데 이제 이를테면 공동선언문조차 없는 게 말이 되냐라고 국민의힘에서 계속 이제 조금 폄훼하는 발언들이 나오고 있던데 공동선언문이 나왔다 쳐요. 거기에 자 방위비 분담금 몇 프로 인상, 관세 조금 더 내야 돼. 이런 게 들어가면 그거는 공동선언문 나왔으니까 결과가 나왔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건가요? 그런 거면 만약에 회담 실패겠죠. 그렇죠. 실패라고 봐야겠죠. 그런 점에서 저는 일단 첫 만남인데다가 뭐 국빈 방문도 아니고 네네. 첫 만남에서 일단 실무 협상 과정에서 또 어떤 얘기가 나올지는 두고 봐야 될 문제라 그게 숙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일단 정상 간에는 첫 만남에서 모두가 트럼프 대통령의 돌출 발언과 돌발 어떤 질문이랄지 이런 거에 대해서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각국의 정상들이 다 굉장히 불편해하고 두려워하는 그런 순간들이잖아요. 그 부분을 슬기롭게 잘 넘겼고 소위 신뢰관계가 형성이 됐다는 점에서도 그게 성과라면 굉장한 성과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관세 협상도 이를테면 일본 같은 경우에 플러스 15%였어라고 뒤통수 맞아서 굉장히 일본에서 지금 분노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다 다시 이제 돌렸죠, 일본. 예, 이를테면 그런 식의 어떤 추가적인 얘기가 나오지 않는 것, 그것만 해도 저는 굉장한 성과라고 생각하고요. 요 거기에 주한미군 더해서. 기지 소유권 넘겨보고 싶다는 얘기가 좀 추가로 나오긴 했어요. 예, 그런데 그거는 사실상 방위비 분담금을 조금 더 올려받아 보려는 그런 협상용이라고 저는 생각이 우선 드는데 네네. 자, 왜냐하면 이거는 트럼프 대통령이 뭐 임대로 잘못 알고 있는 게 아닌가 싶어요. 이를테면 주한미군일 자꾸 4만 8천 이렇게 얘기했는데 실제로 28,500인 것처럼 이 부분도 착각을 했거나 혹은 뭐 알고도 일부러 그렇게 말했거나 생각이 되는데 이거는 미국 국방부의 입장하고 다른 거예요. 세계 각국의 51개국에 128개 정도의 미군 주둔 기지가 있는데 거기에는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모두가 전 세계가 마찬가지로 그냥 소유권은 그 기지의 소유권은 각국이 갖는 겁니다. 그 나라가 갖는 것이고. 그렇죠. 그렇죠. 갖는 것이고 나중에 그냥 그 공여해 줬다가 나중에 그냥 떠날 때는 떠나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것을 소유하겠다? 이거는 아닌 건 아닌 거여야죠. 우리 입장에서도 자 그러면 방위비 요만큼 더 내라고 그 협상에 이를테면 그 조건이 들어온다. 그런 상황에서 우리가 상당 부분을 부담을 하고 있는데 왜 이만큼이 필요하냐라고 우린 따져 물어야죠. 따져 물어야죠. 왜 필요하냐? 더 필요한 이유가 무엇이냐? 어디에 쓸 거냐? 왜냐하면 돈 나가는 건 우리 정부 세금으로 나가는 거니까. 그렇죠. 우리가 주도권을 가지고 이야기를 하는 게 저는 맞다고 생각해요. 할 말은 해야 한다. 예. 그렇죠. 그래서 무슨 땅 내 나라 이건 말이 안 되기 때문에 아닌 건 절대 아니어야 되고 노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나중에라도 다시 얘기가 나온다면 그래서 이런 부분은 우리가 조금 자신감 가지고 나가도 될 문제들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예. 김유정님이 언급하셨듯이 이 캠프 험프리스의 어떤 부지의 소유권 논란까지 전해드렸습니다.